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 추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주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신근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선모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6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근 도로망 개선입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소년개량 사업으로 총 3개 노선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5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국도 42호선 안흥에서 박림간 1-209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109는 52%, 209는 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6호선 진부에서 강릉 영곡 구간은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3월 중 착곡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원 구간은 실시 설계 운영을 마쳐 완료하였으나 인허가 등 사전 절차 협의 중으로 본격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상 행정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04쪽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 자재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 자재 구입과 인력 및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시공 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 재해 예방과 각종 안전수칙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실태 등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시특법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물 1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류 및 점검 시기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조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개 노선에 45억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중 현재 장평리 구간은 기존에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인 갈정지 구간은 3월 중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수아리 위험 구간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연차별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4개 노선에 연장 14.88km고 총 소요 예산은 534억이며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189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대관령 203호 켄터키 목장 인근은 설계 중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를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미탄 101호 외 7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 102호 등 5건은 공사 추진 중이로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3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에 7개 사업 16억 3천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6개 사업에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1조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총 제설 예산은 41억 4,900만 원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 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13개 노선에 284.4km입니다. 현재 제설 장비 36대, 제설 인력 58명, 기타 제설 자재 등을 확보하여 노선별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조 후평지구 국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 옥고개 일원에 총 사업비 284억 5,8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터널 585m, 접속도로 9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 터널 안발파 193m를 굴진 중으로 정산 추진 중에 있고 부족 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행정안전부의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와 공기 내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조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평창강은 원주지방환경청소관으로 하천 내에서 이행되는 모든 사업 및 유지관리 보수는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개 사업에 24억 100만 원입니다. 실설기를 거쳐 3월 중 착수하여 우기철 이전인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조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작물 제거 등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조 지방하천 하도 정비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전환 사업으로 용평면 속사천, 진부면 오대천, 미탄면 창리천 3개 사업의 총 사업비 6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조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하천 및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총 사업비는 33억 7,200만 원으로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5개 분야에 28억 원, 하천 유지관리 4개 분야에 5억 7,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는 음년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9조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4건 사업에 총 105억 원이 투입됩니다. 직동천과 병래천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동천, 수항동천 및 선역골천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총 용역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공고하였으며 평가서 접수 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대로 입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천변 일원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지난해 말 실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특정공법 심의는 완료되어 현재 본격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대로 3월 이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흥정천 하중도 정비 사업입니다. 흥정 계곡 내 자연 형성된 하중도 돌섬 내 불법 텐트를 비롯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중도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동절기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 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52억 8,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농어촌 논총존수 유지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51억 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조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전로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 격리가 완료된 지역에 기계화 경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16억 4천만 원씩 2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렬 의원님. 과장님 이창렬 의원입니다. 30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 한번 봐주시죠. 지금 14개 노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된 것도 있지만 보상 협의 중인 곳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8개 사업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 우리가 군에서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보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다들 뭐 보상 가격이 좀 보상가 부족하다는 문제고 관심 부족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예. 어떻게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예산만 확보되면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네. 그 전에 보상 협의 부분이 좀 원활히 진행되는 데는 또 저희가 우선순위를 땡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면에 어떤 사업장은 주민이 다 나서서 보상 협의를 잘 추진해서 잘 되는 데는 뭐 다른 예산을 빼오더라도 발주할 네. 수 있지만 네.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관심 부족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근래 제가 이제 자꾸 민원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박림 206호거든요. 이제 네. 뭐 보상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이제 주민들은 사실 또 그런 거 생각 없이 빨리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 뭐 수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지 수용도 뭐 네. 예,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그 네. 토지 수용도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협의가 한 80이나 90% 이상 됐을 때 또 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네. 또 한 가지는 지부의 또 방침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 수용이라는 게 강제 수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네. 굳이 강제 수용까지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네. 또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약간 약간 보류 아닌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지역에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 노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유주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네.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조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요 노선 같은 경우는 면의 여론을 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공사 관련해서 군에서는 뭐 부실 방지를 위한 뭐 노력들을 하시는데 혹시 뭐 노력한 그 결과가 뭐 어느 정도 이행이 됐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예산 부분에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혹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라는 내용 자체는 예산 절감과는 좀 관계가 좀 멀고요. 뭐라요? 다만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는 조금 약간 관련성은 있지만 좀 약간 좀 멀다. 예. 그리고 제가 예. 얼마 전에 그 건설 공사 관련해서 일본 사례를 좀 조사해 봤어요. 네? 일본. 예. 일본의 뭐 농배수로라든지 도로, 포장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물론 뭐 우리 평창군도 어떤 그 뭐 토목 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보수하는데 연수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보수 시 기간이 좀 늦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투자 비용이 그만큼 줄을 수 있다. 예수절 효과가 분명히 발생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과연 평창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예산절 효과가 나타났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한 20에서 한 50%가 크게는 50%까지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군도 무슨 뭐 농로포장이든지 도로포장, 뭐 농배수로 포장 같은 거 할 때 어떤 그런 검사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시공한 다음에 기존에는 뭐 5년마다 한 번씩 재시공하고 보수를 했는데 이걸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보니까 뭐 10년 후에 공사를 다시 보수하게 되더라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예. 예. 특히나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농배수로 관련해서는 U자를 묻잖아요. 대부분 그죠? 뭐 600ml짜리 뭐 1000ml짜리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근데 업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채 10년을 못 간다 합니다. 뭐 토지의 압력이라든지 뭐 또 뭐 자연재해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다 U자가 다 깨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뭐 가장 공사하기 쉬운 방법이 또 그거잖아요. 바닥에 평탄하고 시멘트 깔고 그냥 U자 간 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또 망가질 수 있는 시설이라면은 좀 더 다른 공법으로 좀 묻으면은 좋지 않을까 시공을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뭐 20년 동안 유지 관리를 안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예산의 문제지만은 예. 소로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떤 자체적으로는 뭐 동결 파손이라든가 이런 뭐 유지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깨지기 때문에 10년이 채 안 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 단계부터 영구히 갈 수 있는 현장 타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의 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제 대부분이 얼마큼 읍면에서 부분을 신청하는 거는 농배수로 그러면 U자간 묻으려고 다 거의 속에서 그렇습니다. 올리죠, 예, 그죠? 거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U자간에 국한하지 말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유치에 따라서 또는 뭐 하중을 많이 받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길가 옆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유관이 아니라 공으로 동벽을 쳐가지고 관을 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마을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큰 장비들이 지나가지 않고 토질의 압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면 뭐 U자간을 못하는데 그래서 현장마다 좀 약간 선택의 여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그냥 뭐 시청하는 대로 그냥 유관 묻어가서 다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조사해 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잦아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읍면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그 도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이 거의 주가 이루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물론 뭐 읍에서 읍면에서 하겠지만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장기적인 차원이라든가 그 유지 관리 면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영구히 하는 시설도 나중에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면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의 인식이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거의 대부분 주로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유관 같은 걸 좀 두껍게 만드는 제품도 좀 일부 있어요. 있죠, 근데 그죠. 이제 금액의 차이가 좀 그렇죠, 나긴 맞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좀 오래 쓸 수 있는 시공법이 있다면은 그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또 민원도 적고 그 하자 보수를 적게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대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이 감사를 드리고 그 성과로 11년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11년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해 준 데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제가 내년에는 이제 저 최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최우수 예? 최우수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최우수는 한 번도 못 했어요? 했었는데 또 한 번 그 하시겠다. 상사비가 좀 많아갖고 예. 내년에는 좀 최우수 쪽으로 한번 올해? 올해 올해. 평가해 보는 데 아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첫 장에 303쪽에 보면 이제 균형 발전된 도로 접근망 개선인데 그 중에 평창 진부에서 강릉 영곡 구간 이게 이제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릉 구간서부터 강릉 영곡 구간서부터 진부의 이제 간편 구간인데 간편까지. 예. 거기 이런 우리가 발주 안 한 거잖아요. 이건 그 이건 원주청에서 발주. 원청에서 발주했는데도 과장님이 관여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써다와 하도급도 다와 아니면 이 물자나 장비도 이쪽 지역 업체를 써다와 이렇게 예. 권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뭐 예. 정도는 그래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관여할 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예, 이런 업체도 지금도 선정되면 가급적이면 지역 자재, 지역 업체사 달라 예. 부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이 저희들이 좀 조금 밑이니까요. 예.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협조 요청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과장님께서 이제 토목 쪽에는 공부하신데도 대학교도 우리 관내에서 아주 우수한 대학교를 나오셨고 거기에 좋은 인맥이 있어서 원주청에도 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체제를 가지고 예. 잘 부탁을 해서 이런 공세에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예, 있도록 좀 노력해주고 알겠습니다. 예. 그 현장 사무실은 영국 구간에서 쓰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평창 구간에 쓰게 되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현장 사무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 총 사업비 확보한 것만 파악했고요. 예. 사무실 부지는 아직까지 그 부분도 협조를 좀 우리 구간에 해주셔가지고 설치하다가 관내에 한번 현장 사무실이 알아보겠습니다. 설치가 예. 되게 내가 그 일 물량을 보니까 이쪽 우리 관내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쪽 영국 쪽에 쓰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지역 경기 활성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첨언한다 그러면 3월 착수 이전에 예.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설명 좀 듣고 예. 또 우리 지역의 요구 사항을 좀 반영시켜서 예. 좀 건의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한 1월달, 2월달 중에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예, 있다고요? 예, 아유 그런 잘하셨네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이제 공사하는 데서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또 도와주면 돼요, 그죠? 예. 협조해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공사에서도 이제 제설 장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근간에 와서는 옛날에는 거의 다 지역 장비들을 많이 제설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입찰도 있고 이래서 참여하는 그 부분이 엄청 미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뭐 물론 도로공사가 뭐 국가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돼 있고 거의 구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구간이니만큼 지역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수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 지역 자재를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 우리 군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도 입찰 볼 때도 과거에는
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 사람들 위주로 해서 또 기경험자 위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괄 다 전체 입찰 봐라. 입찰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군 관내에서 하는 거는 거의 100%다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쓰고 있고요. 도로공사라든가 국도유지 쪽도 일괄 입찰 보는데 아마 그 대상지 구간 선정상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로 아마 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는 다 아닐 겁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자재에 배정하는 걸로 그렇다고 지역 자재에 대한 수익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 장비에 가점을 좀 준다든가 뭐 프로테지를 어느 정도는 지역 장비를 주게 입찰 참여할 때도 그런 거를 좀 공고를 해 주시는 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 공고를 하면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지금 워낙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지역 그 장비 업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거기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겨울에 알겠습니다. 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네, 과장님, 그 323페이지 흥정전 하중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적극 반영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네네. 저희들이 그 흥정천 내에 네. 자연으로 형성된 돌섬이 있습니다. 네, 하천 네. 구역 내 하천 부지 내에 형성된 그 돌섬이 있는데 그 부지 안에서 지금까지 그 뭐 저기 불법으로 텐트를 친다거나 뭐 전기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불법 시설 난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류에 사는 펜션 업체에서도 물론 많이 왔었고 계속 매년 수년간 이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9월 달에 한번 본표면에 나가서 일괄 전체 다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11월까지 거기에 있는 행위는 다 금지를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방치해 두면은 또 그런 행위가 있을지 모르니 예산을 좀 세워서 아주 이렇게 좀 이쁘게 갖고 와서 주민들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자연 하천 내에 있는 환경 시설로만 이렇게 보존하려고 사업을 추진한 거고 이 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이 그림 나오면은 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올해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에 발빠르게 또 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렬 의원님. 네, 과장님 그 우리가 지난해까지 뭐 의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제천 평창 철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뭐 혹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미뤄지고 있던 것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선거 이후로 발표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네. 다행히 또 철도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의견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좋은 쪽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쯤이면 아마 되었을 것이다. 다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네. 근데 조금 더 저기 뭐 노력을 좀 더 하겠지만 좀 더 멀리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행정에서나 뭐 의회에서도 뭐 특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요번에 반영되는 거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목표라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계획도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 갖고 계획을 같이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위에서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장비 자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대부분 이제 북부권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눈이 또 북부권에 많이 오니까. 제설 자재 말씀이시죠? 예, 뭐 장비라든지 또는 제설제 물품이라든지. 아무래도 예,
진부 대관령 용평 그쪽이 조금 네. 투입이 좀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편 같은 거 보니까 제설 차량 같은 그 담아내는 장비가 체육공원 안에 그 임시주차장에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대관령 전에는 뭐 그 제설제를 넣기 위해서는 뭐 차들이 봉평에 운행하는 그 용역받은 팀들이 진부까지 가서 그 물품을 받아오고 하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차량이 지원을 제수 채울 때는 봉평에서 채우나요 바로? 지금 진부에서 저기 싣고 온 거로. 싣고 오죠, 그죠?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와서 예. 거기를 저기 사용하지 않고 제설대 부분은 진부에서 싣고 오는 걸로 하는데 차량 대기는 제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내가 오면서 못 봤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그 봉평 체육공원 그 안쪽 임시주차장에 예, 그렇게 뻘겋게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럼 뭐 별도 장소 만들어가지고 어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봉평에는. 그 제설 대기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설 대기소가 평창도 없습니다. 현재 없고 이제 제설 대기소를 그 주진 쪽에 하나 신설하려고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올려놨고요. 네. 진부가 하나 있고 대관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봉평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또 얘기가 나왔었고 네. 거기도 한번 추진할 계획인데 네. 그 평창 대기소가 이제 먼저 반영이 돼서 좀 반영됐고요. 진행시키면서 아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데 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부지는 가급적이면 군유지를 찾을 건데 그죠? 예. 군유지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돈,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부지가 확보되면은 한 13억, 4억 내에서는 지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그걸 이런 사업을 얘기할 때 경관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로가 옆에 있으면은 뭐 겨울철에 편리하게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작업할 때 근데 이게 그 도로가에 또 있어서 또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경관이 대치거든요 또. 그래 웬만하면 큰 길에서 좀 약간 좀 벗어나서 어디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 좋은데 적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군유지를 가지고 찾는다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봉평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예. 부지를 지금 찾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민가가 없는데 위주로 지금 찾는 중인데 마땅한 부지가 지금 봉평 쪽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평창읍을 하고 예, 그다음 그 연차적으로 평창읍을 이제 먼저 또 우선 봉평권 고민하시고 예. 하여간 체육공원에 뭐 임시주차장에 임시를 쓰는 건 좋은데 빨리 좀 그 보기 싫은 거 좀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보고 싶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경관상 별로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여간 또 거기에 또 올해 저기 뭐죠 농기계 임대센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그 기계가 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에서 혹시 거기 앞에 제가 여기 주민들한테 하나의 그거를 받았거든요. 산골 평창읍 갔는데 그 좁은 데서 아마 그 제설이 안 돼서 약간 차가 전복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얼굴에 다 멍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보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그 앞에 그 눈 치우는 걸 뭐라 그러죠? 삼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날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게 다 망가져 갖고 개인으로 다들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동네 큰 길이 아닌 그 집으로 들어가는 어느 산골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도 그걸 아마 이장님들한테는 우리가 그 제설기라든가 이런 건 다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부착형 제설기입니다. 네, 소형차든가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인데 그건 이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재작년 10월에 안전교통과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안전교통과에서 그게 읍면에 총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 한 480여 대 정도가 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 보급된 거도 건의하시게 되면 아마 보수를 해주는 걸로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과에다가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전교통과에다 다시 제가 예, 재차 예. 문의하지만 그러니까 동네 길이 아닌 마을 그 이렇게 기촌하신 분들이 아마 그 들어가는 길인데 아마 전복 사고 이런데 많이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부착기라도 하나 주면 치우겠다고 그렇게 천동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알고 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도 안전교통과랑 좀 예, 협의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겠고요. 네네.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알고 난 다음부터 또 거기서 도로를 빨리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요번에 또 천동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는 좀 확장을 해서 더 이상 위험이 없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도로가 넓으면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할 건데 예, 그걸 주소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예, 주민들이 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자철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광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5쪽 통합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재해의 사전 대비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재난안전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40.4평방미터의 규모의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올해는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지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6조 지역 안보 역량 강화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재해를 대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 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주민 신고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경보, 대피, 급수 시설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민방위 사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48조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농기계 등 33개의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항국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대응 능력 향상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체험 훈련 확대를 통한 실질적 재난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0조 대한민국 안전대해전환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노후, 고위험 시설물 등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점검 결과 미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5개 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및 5개 행사 진행 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5개 분야 9명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9건과 현장 점검 18건을 실시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관리 자문단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지역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조 다중이용 시설 위기 상황 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은 바닥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시설은 7개 시설 16개소이며 매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15개소로 총 사업비는 3억 184만 1천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물놀이 지역 15개소에 안전관리위원 3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안전관리위원 배치, 예방 순찰, 안전관리 시설물 전수 점검 및 보수 보강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4조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재해에 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 보험료의 50에서 92%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주택 1,360건, 온실 1,407건, 소상공인 350건 가입하여 162건에 7억 3,4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 재해 우려 지역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6조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6종의 58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에 대하여 노후 부품 교체, 신설 및 이전 등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불안정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시 상습 침수, 고림 및 붕괴 위험, 가뭄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심 지역을 개선 정비하여 피해 및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구에 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7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추후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510억 8,1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 지역 총 121개소 중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하여 정비 1개소, 정비 중 3개소, 미정비 5개소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33억 5천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조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이 주로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3개를 5월 말까지 설치하여 금년 여름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조 하진부리 낙석 위험지구 개선 공사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의 낙석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낙석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제한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붕괴, 침수 등 각종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으로 도기금 포함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속사 1, 2에 관정 1개소를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5,450만 원으로 배상 책임 공제 가입과 소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며 중대산업재해는 전 부서의 사업장이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258개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은 2월까지 수립하고 3월에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이행 점검은 반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9,680만 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1회 운영, 산업안전보건 정기 순회점검 연중 실시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 손실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이며 2개의 운수회사에서 14대의 농어촌버스로 일일 편도 28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터면은 공영 마을버스로 방임면은 DRT 차량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방임면의 DRT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미터면으로의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조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 지역 74개 마을 781가구에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부정사용 처벌 세부 규정을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사업 확대 추이 확인 후 이용 대상 거리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 수요 감소와 택시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감차 규모는 4대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상을 추진하고 국비 추가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11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지회에 위탁하여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 차량 10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2조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차로 신호기, 횡단보도 투광 등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원활한 도로 통행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운영입니다. 고정형 CCTV는 평창 2개소, 대관령 3개소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주차 단속요원 4명이 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교차로, 횡단보도, 모퉁이 보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과장님 374페이지 불법 조정차 지도 단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요새 그 단속이 엄청 좀 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지금 상가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 본평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계속 찍히고 가니까 이러다 보면 관광객들 안 와요. 저희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시간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즉시 그냥 단속을 해버린대 요새요. 그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가 모든 구간을 즉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직선 구간,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직선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뭐 7분, 뭐 15분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보고에서 말씀드린 그 4개 구간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모퉁이. 여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도 즉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유예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국민안전신문고 이제 그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이제 신고하는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그 기준과 그 법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그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신고하는 부분들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통일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그 4개 지역 외에는 기존과 똑같이 기존에 적용하던 그 뭐 화물 그 하차라든가 승객 뭐 하차라든가 잠깐 대기해서 이제 뭐 볼일 잠깐 보고 들어오신다든가 이런 시간 이제 5분 내지 15분 길게는 그런 거는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렇대요. 상가에서 안 그렇대요. 안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그 차가 지금 계속 다니잖아요. 그 순찰차가. 네. 어제도 제가 미탄에 갔었는데 미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워놨는데 그냥 바로 찍고 올라갔대요. 그 지금 봉평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 상가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잠깐 세워서 물건 사는 동안 그냥 가서 바로 찍고 순찰 차 있잖아, 차. 네, 예, 예. 요새 그게 진짜 계속 다닌대요. 예전에는 장날에만 왔는데 네. 장날이나 그럴 때 왔는데 지금 수시로 와가지고 계속 찍고 가니까 뭐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시로 들어와서 지금 상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미탄 갔더니 미탄에서도 그런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좀 한번 과정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상가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 말씀하시는 구간이 이제 찍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직선 구간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단속 구간은 예. 최초에 한번 찍고 돌아와서 다른 지역 갔다가 돌아와서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뭐 5분, 7분, 15분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돌면서 또 다시 찍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은 뭐 영업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4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단속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한번 찍혀봤어요. 그 제가 사무실이 시장에 있잖아요. 시장 쪽에 있는데 그 건너편에 좀 세워놨더니 찍혀서 좀 부가를 좀 큰 걸로 내긴 냈는데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7, 8분 그렇게 시간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세워놨다 있다 그러면 아주 착착착 찍고 이렇게 돌아간대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이제 장날에 사무실에 나가 있어 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는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도 저기 차가 서 있으면 찍었어요, 계속.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올라가면서 찍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봉평에 지금 과태료 많이 내고 있을 텐데 과장님 아실 텐데. 네,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즉시 단속 그 4개 구간 즉시 단속을 네. 12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단속 건수가 그 평월 기존에 보다 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게 뭐 보통 기간 달에는 뭐 200건에서 뭐 400건 가까이 됐었는데 12월 한 달을 보면 800건 가까이 되거든요. 평창군 전체에. 그래서 즉시 단속 구간이 좀 시행하면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이 겨울철 이제 12월 달 되고 또 여름철 그 관광 성수기 때 되면 안전 신문고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기보다는 관외에서 이제 그 관광 오신 분들이 안전 신문고로 이제 신고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수가 그 기간에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어디서 계속 뭐 신고가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가들 앞에 잠금 세워놓고 뭐 사가지고 나오면 찍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요새 지금 엄청 심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뭐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제도가 좀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걸 좀 상가들 민원 들어온 사람들도 저도 얘기를 또 좀 해줘야지 되거든요. 좀 전에 네,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제도가 바뀐 건 아니고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평창군 전역 그러니까 주차 금지 구역 전역 전 구간을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단속을 하다가
이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내용과 아이, 그 얘기는- 도로교통법상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주민분들은 좀 불편을 겪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보행하시는 분과 주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차가 안 그렇죠. 되면 네. 훨씬 더 편하게 이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신다면 이 적정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아니 보여집니다. 그걸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상가 앞에 잠깐 세워놓는 거는 그런 거는 좀 덜 단속을 좀 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봉평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스키 타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잠깐 돼가지고 물건 샀는데 그걸 찍혔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도 떨어지면 가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약간 도보로 한 2, 3분 걸으시면 지역 근데 경계도 저희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주차장이 봉평에 많이 모자라요.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단속이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지역 축제 5개 행사 안전 관리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부 성호 축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언제 하셨죠? 개막 이틀 전, 그죠? 개막 이틀 전에 이제 지금 그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해서 혹시 그 행사 하루 이틀 만에 그 바람 불어서 날아간 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 점검 하셨나요, 그러면? 그 돔 부분은 그 당초에 없던 구조물이었거든.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행사 계획서에. 그래서 근데 현장 점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점검할 때 돔이 있었을 건데. 현장 점검을 하는 날에는 돔을 이제 해체하고 네. 그 다시 이제 정비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예. 사실은 그 즈음에 저희들 아마 문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강풍주의보가 계속 예보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축제 관련해서 안전점검의 핵심은 자연재해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의 위험 요소들이 점검하셨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때 그 설치가 그 제가 그 사진을 다 보고 봤는데 이 뭐 얼음판 위다 보니까 근데 그 위에 밑에가 전부 모래예요. 근데 고정 장치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90평 정도 되는 지름 20m짜리 돔이거든요. 근데 바닥에 고정을 안 하고 그 관계자 얘기들을 보면은 설치하고 나서부터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씩 밀려났대요 이렇게. 그 자국이 다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설물 안전점검 할 때 그 부분을 왜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궁금했었죠. 근데 아마 그때 없었다 해체해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이었단 말씀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축제 준비할 때 돔을 미리 설치했다가 네. 그 점검을 하는 시기쯤에 해서 다시 해체해서 그 보완 작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히 현장에서 그러면 뭐이 돔을 어떻게 설치해 고정 바람에 문제 없이 고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눈 적은 없죠. 현장을 이제 돌면서 이제 그 뭐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돌면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안에 그게 그 회전문이 밀려 들어가면서 넘어가면서 다 전체 넘어갔는데 지금 그 안에 그 당시 때 사람이 3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안 났더라고요. 안 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지금 그 회사 측하고 지금 그 재단에서 그 발주를 냈더라고요. 임대 비용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회사 측에서는 재시공하겠다라고 하고 재단 측에서는 그렇게 시설할 거 우리가 위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겠다 이제 안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우리 돈 못 주겠다. 업체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도 여기까지 상상을 못했다. 근데 아마 이 기준을 제 생각에는 안전교통과에서 아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시설물 그 임대를 해가지고 그 업자들이 와서 설치할 때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라고도 확답을 하면서 걱정 없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차피 재단은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다 물어줘야 하는 건지 이 문제가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준을 재단도 못 찾고 있고 업체도 돈을
계약금 다 받으려 그럴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서 시공업자의 시공의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안전관리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것에 대해서 뭐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했었어요. 그런 점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성호축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재단 관광재단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어떤 협상까지 와 있는지 좀 보시고 네. 저는 제가 판단해도 뭐 어디 편을 든다는 의견이 아니지만 시공업자의 하자 시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풍이 계속 예보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업자들한테 고지가 됐는지 여부. 예. 단순하게 뭐 바람 많이 불어서 우리도 이런 바람 불 줄 몰랐어요. 근데 시공 자체가 몽골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우리가 팩을 땅에다가 뭐 앙카를 받고 뭐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바닥에 모래 주머니 해가지고 쭉 돌리는 게 특히 다였어요. 그 정도는 그 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람 맞으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어차피 안전점검을 하신 부서니까 네. 한번 관여해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한번. 일단 뭐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붕에 있는 판넬이 날아가가지고 뭐 차량 사고도 나고 또 그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는 인명사고도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효성문화제 할 때도 강풍이 불어가지고 행사 중단 적이 있었어요. 뭐 체육관 지붕이 다 날아가가지고요. 판넬이.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많은 군중이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아마 시설물 안전 관리, 그다음에 강풍, 뭐 폭염, 그다음에 뭐 비 좀 안전 관리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검하실 때 조금 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아마 좀 더 치밀하게 좀 한 번 끝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더 가서 최근에 한번 또 들어가서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또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뭐 비용이 조금 저기 들어가더라도 네. 그런 절차도 한번 갖췄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373쪽 좀 봐주시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적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 이게? 네, 이게 처음 하는 지금 사업이죠.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어서 네네네. 23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제가 보니 단순한 이게 용역이 아니고 아이들의 그 생명권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의원님. 어쨌든 용역을 할 때 그 특히 관내 어린이 우리 보호구역을 전부 전투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하교 시간도 한번 다 체크해 볼 거 아닌가 맞죠? 그리고 야간 시간이나 위험한 시간도 다 체크해 보실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이제 가장 그렇죠. 취약한 시간이고요. 네. 야간에는 뭐 아이들이 이제 다닐 일은 많지 않을 네. 거라고 보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약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학교하고도 충분히 좀 의견을 좀 들어서 용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 CCTV 여부도 한번 좀 다 점검해 보시고, 또 그리고 또 그 학교 주변에 뭐 현수막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가리는 그 시설물들 있잖아요. 네, 뭐 현수막이나 뭐 전신주나 이런 것도 한번 딱 파악해 보실 거죠,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생명 보호하는데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제가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네, 박수 의원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은랑 상관이 없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고령자 보호 구역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올해 뭐 용역을 좀 담으셨나요? 당초 예산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자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시대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필수지만 이제는 앞으로 고령자 보호구역도 필수로 돼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시범 쪽으로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고령자 아파트 앞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 앞이라든가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실시 좀 해달라고 작년에 행감에도 부탁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어린 고령자 보호구역 용역이 없더라고요. 네, 그 시기적으로 이제 그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저 당초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예, 그때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사전에 이제 의견 조회를 좀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지 맞는지를 좀 검토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할지 같이 고령자 보호구역을 해도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고령자 보호구역 그렇게 팻말을 세우셔서 시범적으로라도 평창읍에 고령자 복지 아파트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거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기 용역이 들어간다 보니까 안 들어왔는데 요거 할 적에 같이 좀 병행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말씀 내용 주신 내용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옆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비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가랑 같이 이야기하셔갖고 지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교통 물론 뭐 횡단보도에 필수적인 건 뭐 모르지만 그 교통 안전 설치 같은 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자리에서 2개, 3개씩 하지 말고 같은 그 기둥에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평창읍을 한번 돌아보니까 맨 그대로예요. 거의 변한 게 없이 전에 그냥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그냥 옆으로 그냥 뭐 20m, 30m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어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 평창읍에는 이제 보행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같이 일괄로 이제 다 정비하는 걸로 이제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도시가랑 좀 협의하셔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시 미관사항 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